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국채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 우려를 완화시킨 핵심은 무엇이다? 최근 왜 올라갔는지부터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요거 반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란이 뭐라고 여기 얘기했냐? 너희가 석유 시설 공격한다? 오케이. 그럼 우리도 같이 죽겠다. 너희 핵심 시설 싹 다 치겠다. 그러니까는 진짜로 서로 같이 죽자라는 마인드로 싸우자라는 식의 대응을 이란이 보여주게 되었다 보니까는 여기에 약간 부담을 느꼈는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건 아니다 말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조금 긴장감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이후에 그냥 크게 석유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려오게 된다면은 이 원유의 가격은 점점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석유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물가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겠네. 그럼 최근 몇 년 동안 물가 안정에만 사람들이 모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호재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저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요 전쟁이 약간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사우디나 이런 쪽에 대한 긴장감도 둔화가 돼가지고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알아만 두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아쉬운 내용들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잡히냐 이런 건데, 지금 뭐 댈러스 연은 총재부터 시작해서 시카고 연은 총재 등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건 무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속도를 이대로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속도를 조금 늦추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충돌을 하다 보니 여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원래 예상치대로 내년 1분기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게 최고의 호재겠지만, 중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쉬어가는 위치도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쉬어간다면은 그 부분은 약간 지루해지거나 아니면 선반영돼서 올라간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어지는 게 싫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길어지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이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결국에 금리 인하 스탠스는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공통적으로 결국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3%대까지 금리가 떨어지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가?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올라가겠죠. 그러면 편안하게 홀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건 성향에 따라서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1월 달 금리 인하의 확률은 78.8%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확률에서 유지가 되는지 향후에 나올 경기 지표와 함께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이 확률이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채권은 약세고요. 달러는 강세고요.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중국 지금 부양책 내놨는데 최근에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자, 12일 재정정책 브리핑 개최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근 중국 증시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한 번 더 액션이 발휘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 당연히 지금 부양책에 이어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테슬라 같은 이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중국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 쪽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철강부터 화학들 공급 과잉에 대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얘기도 되겠다 싶었는지 한중일에서 철강 공급 과잉 대응 시급하다라고 얘기 들려오면서 이거 어떻게든 맞춰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수요 증가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에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한국 내의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진이 회복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기대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반도체나 전자제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이패드까지 판매량이 줄다 보니까 한국의 디스플레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반전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 소부장 전체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기본으로 여러분들 일단 지금 당장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HBM4 고객사 확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경기가 풀렸을 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마냥 포기보다는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올라가는 거 누르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HBM 같은 경우엔 AI 쪽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전은 금리가 계속 인하를 하면 이제 보통 할부로 구매하니까 거기서의 판매량 증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좀 안 좋더라도 앞으로도 안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게 나와야지 그때 좀 반등을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걸 기준으로 끌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러한 발전에 대한 인프라 수요도 급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화장품의 해외 수출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이외에도 미국, 유럽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건 실적으로 엮여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좋으면 좋은 대로 끌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올해 추울 거라는 전망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패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싼 옷들의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옷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4분기 실적 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고려 아연 사태 때문에 경영권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업들 여럿이 다시 막 떠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다음 스텝은 너가 될 것이냐?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 봐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좀 올라오긴 했지만 마지막 저항 라인 하나 돌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쉬운데 네, 그렇다라고 해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상황이죠?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과거랑 지금 다 합치더라도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원전이 어떤 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걸까요? 그 무엇보다도 신규 이 전력 소비 시설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에 맞춰서 원전도 주목을 받는 건데 근데 그 중심에 있는 이 서비스가 뭐다? AI다.
지금 노벨상을 AI가 휩쓸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실제로 쓰임새까지 입증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이랑 엮여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가속도가 앞으로 붙으면 붙었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평가,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데이터 센터보다 발전 시설이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허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거 건설이 된다. 이렇게 미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예, 많이 미국에서부터 해서 유럽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데이터 센터 짓는 족족 다 돈이고 세금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방자치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정부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허가를 해주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 시설도 투자를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원전이라는 부분이랑 SMR, 그 이외에도 가스터빈이라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이 몇 년 동안 투자가 계속되는 이상 이들의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일거리만 계속해서 가지고 온다면 두산 입장에서는 현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성기의 시작점, 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벌써 체코부터 시작해서 폴란드나 아니면 그 이외에 루마니아 같은 유럽의 지역부터 필리핀 막 이런 데에서 좋은 소식 막 들려오려고 하죠. 시작은 체코가 했지만 그 다음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의 상황이다. 우리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기가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이제 공장 증설부터 시작을 해서 슈퍼사이클 이제 눈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거리를 쳐낼 수 있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지 요걸 보면 되겠죠. 했을 때 현재 들려오는 소식, 원래는 그 자금 요거를 밥캣 쪼개기를 통해서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려고 하니까 두산 지주회사 있죠. 여기를 통해서 좀 끌고 올려는 모습, 요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요거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향후 실적으로 바로바로 엮여 들어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R 쪽이 요즘 조용한데 이쪽에 대해서도 후속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이게 엄청난 먹거리일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여기에도 그냥 흐름에 올라탄다, 요 마인드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럼 이런 호재들이 쌓여간다는 걸 알고 있는 가운데 수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최근 이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엄청 매집을 했습니다. 그럼 위에서 잠깐 쉬어가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많이 없다면 현재는 힘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빨간불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언제 여기를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아도 문제가 없다,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때는 한 번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드린 속도가 갈린다라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어떤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냐? 한 번에 볼린저 상단을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속도가 확 납니다. 그럼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게 될 가능성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걸 보면서 향후 전략을 구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가면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걸 보면 개미가 가장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21,000원 언저리거든요. 이 부분 가까워지면 한 번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 얘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여기서도 수급을 더 해주게 된다면 이쪽 분량을 소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갈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를 딱 왔는데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조정 크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1차 마무리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바닥에서 수급 괜찮으면 또 한번 올라가는 거, 이거 그때 가서 이제 노려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23,500원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가까워졌을 때 현재 왔던 거 또 한번 반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나중 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21,000원 여기에 집중해서 현재 여기 디테일 잡아보시면 좋겠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까지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호재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될 거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눈앞에 있는 요 저항 돌파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이슈는 계속되고 있다. 수급은 외국인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61선을 돌파하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느냐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차적으로 본다면 21,000원을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괜찮다 하면은 그냥 홀딩하면서 조금 더 보는 거고, 여기서 수급이 안 괜찮다면 이제 눌릴 가능성이 높으니 이것도 정리 생각을 하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위치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제가 후속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후속 영상들도 다음에 또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세요.